반갑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이제 정조를 맡게 돼서 저는 그 박사학위 논문은 주제는 정조의 그 정조 탕평론의 정치 철학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썼고요. 저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정치 철학을 관심 갖고 계속 공부를 해왔고, 정조의 수양학을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제 하게 된다면, 제가 이제 앞부분에 정조의 수양학을 살펴보는 의의를 좀 적어봤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정조는 충분히 그 유학자적 측면에서 다뤄볼 필요가 있고, 또 정조에게서는 제가 이렇게 정조는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조는 다른 유학자들처럼 그 사대부 유학자들처럼 아주 방대한 문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조의 호를 딴 홍제전서라는 문집이 있고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그 책의 3분의 2가량은 전부 다 경전 토론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조는 그 사실은 여러 이제 그 사상의 흔적들을 조금 더 많은 데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왕이고요. 그래서 정조에게서도 수양학적 흔적을 많이 모아서 그 우리가 그 체계화시킬 수가 있는데, 좀 더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긴 합니다. 저도. 근데 그 조금 특징이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일단 정조는 기본적으로 유학자고 주자학자이기 때문에 조선의 앞서 이제 퇴계처럼 앞서 소개된 퇴계처럼 조선의 주자학자들 혹은 중국의 주자학자들과 수양학적 측면에 있어서 공통 분모가 이때 정조 스타일이 있습니다. 강남 스타일처럼 정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정조만의 개성이 있다라는 것이 좀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에 보면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정조 수양학은 이론적 심성론에 바탕하여서 실천적 심신수양과 현실 정치의 적용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준의 것이다. 그것도 다른 주류 유학자들과 일정한 차별점을 갖는 정조 특유의 인물성론 및 명덕 본심관, 주체 체험적인 가안이한 실천 공부법으로서의 활법, 그리고 대학의 혈구 정치에 대한 독창적인 이해와 연결되는 탕평 공공정치의 구상, 이런 부분들이 수양학의 지평에서 묶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조의 인물성론, 이제 사실은 수양학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또 특히 조선 18세기 분위기에서는 맥락상, 배경상 인물성론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앞서 사실 그 황 선생님께서 그 퇴계를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된 부분들이 있어서 겹치는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정조가 살던 그 18세기에는 조선 사회에서 인물성론이 아주 치열하게 고조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정조도 사실 당대 인물성론에 대해서 많은 공부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그 정조 문집이나 혹은 우리 조선왕조 실록 등등에서 보면 정조가 전면에 나서서 인물성론의 어떤 입장을 개진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게 좀 자신의 관료들 또 사대부들이 많이 충돌하고 있는 갈등의 논쟁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정조가 개입하지 않는 입장을 취합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가 신료들하고 경전에 대해서 특히 그 인물성 동론이나 혹은 그러니까 인물성 동론이 아닙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인물성론이나 혹은 어쨌든 뭔가 미발 공부에 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는 은연중에 자신의 입장이 나타나기는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먼저 소개를 드리면 정조는 당시의 인물성 동론 이론 중에서는 인물성 동론의 입장에 좀 더 가깝습니다. 낭론의 입장을 조금 더 수용하고 있고요. 아마 세손 시절에 공부하고 이럴 때 노론 쪽 영향도 있었지만 소론 쪽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낙학 계열의 영향들을 받으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물성 동론 쪽
입장이 좀 더 기저에는 깔려 있으나 정조는 그 동론과 이론 혹은 호학과 낙학의 절충적 입장에 조금 더 가까우면서도 자신만의 개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 1페이지에서 2페이지 넘어가는 사이에도 이제 아까 그 퇴계의 수양학을 얘기하면서 많이 거론되었던 뭐 미발 공부에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첫 단락에도 보시면 뭐 역시 뭐 사물이 도달하지 않았을 때 사물미지, 사려미맹이라든지 지각불매 이런 것들이 겹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정조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가? 정조는 당연히 이제 이때 당대 대부분의 그 조선 사대부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자의 그 중화 신설 쪽에 더 지지하는 입장이면서도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이제 소개됐던 것처럼 우리가 미발 상태라는 것이 정말 의식이 완전히 불 꺼진 상태가 아니라 외적 자극, 어떤 사태나 외적인 사태나 사물과 나의 의식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어떤 감각적, 지식적, 어떤 정보적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라서 상대적으로 고요한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각의 기초 조건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가 이게 자전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뭐 웅성웅성거리는 아이의 소리, 뭐 비바람 몰아치는 소리, 동물들 소리, 뭐 이런 것들이 막 들릴 정도로 시끄러운 건 아니지만 거대한 고요한 소리는 흘러나오는 것처럼 마치 불 꺼진 방에 불 꺼진 방이 아니라 이 뭐랄까요, 방에 어떤 물건들이 막 들어와 있거나 손님이 막 방문한 건 아니지만 불은 켜져 있는 상태 같은 거, 이게 이제 지각불매이고 그게 이제 주자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제 미발 공부를 끊임없이 시도해야만 나중에 이발 상태에서도 계속 우리가 중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건데요. 그 입장을 정조가 견지하면서 조금 이제 정조 버전이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2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요. 정조 역시 현실성 있는 미발시의 공부를 추구했고 희노애락이 미발한 때를 희노애락의 감정이 아직 특별히 형성되지 않고 생각과 언행이 어지럽지 않은 자연스러운 평온 상태로 결론 내립니다. 정조는 주자가 미발시에도 지각은 어둡지 않다고 한 것에 동의하고 사려가 싹 트지 않은 상태를 사려운이, 생각이나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어지럽지 않은 상태로 받아들인 셈인데 이것은 결국 감정의 격동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니 주자가 외부 대상과의 특별한 접촉이 없어서 대상 지향적인 지각 활동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사려 미맹을 이해한 것과 유사하다. 그런데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즉 정조는 대상과의 접촉이 미처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 대상 지향적 지각 활동이 특별히 없는 상태로서 사려 미맹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정조에게는 지각의 허령불매 상태인 본심이 그보다 다소 활기찬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아무래도 좀 정치적 스탠스를 취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라서 그렇고 또한 좀 더 개방된 스타일의 실용주의적 입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뭔가 좀 이렇게 사실 정조와 좀 만약 태계를 비교해 본다면 태계의 어떤 심학이나 경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사실 굉장히 엄숙한 자세 견지 이런 거 강조하지 않습니까? 엄숙한 자세를 정립하고 그리고 거기서 마음을 엄숙하게 가지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어떤 이 수양학적으로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정조는 너무 그렇게 진지하게 어떤 자세 잡고 각 잡고 앉아가지고 엄숙한 마음을 해야만
가져야만 거기서 그게 그 미발 공부가 된다고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정조는 뭐 그것도 좋고 엄숙할 때는 엄숙해야 되고 뭐 활동할 때는 활동해야 되지만 거기 자체에 너무 뭐랄까요? 편향되게 무언가에 집착하지 마라. 그냥 우리가 어떻게 활동 안 하고 사냐. 자연스럽게 활동하는데 그때 매 순간 내가 그 사려 운이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상태 안에서 어느 순간이든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평온함을 유지하게 될 때 이 어떤 미발 공부가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합니다. 그리고 좀 여기는 이제 그러면 정조의 인물성론상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정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본연지성은 당연히 낭론처럼 그 인간과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자들, 즉 물 간에 본연지성은 동일하다, 동등하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성범심 동론적입니다. 그렇지만 정조는 또 한편으로는 이 본심을 유지하는 공부인 미발 함양의 경공부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경공부 이전의 실제 본심 상태에 있어서도 성인과 범인 간에는 현실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미발 함양의 경공부에 돌입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우리가 이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심의 상태 수준도 성인의 경지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본심 상태에서도 차이가 좀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증 리로서의 리는 동일하고 그럼 본심도 동일하지 않냐? 본심 누구에게나 주어지니까. 그런데 본심의 본심은 활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즉 성은 그 자체로 아무 활동도 없는 거지만 본심은 어쨌든 심이잖아요. 마음이기 때문에 심시기의 측면이 있어서 그것은 어떤 일정한 활동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활동성을 갖는다라는 측면에서는 뭔가 어떤 사물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견해를 펴니다. 그래서 다음 그 단락에 보시면요, 또 정조는 죄송합니다. 다음 단락 넘어가기 전에 좀 이제 그 보시면 본심의 소유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등하지만 각자가 실제 사용하는 본심 상태의 위상은 차이가 있다라는 말을 좀 제가 더 보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그 본연지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사람과 사물이 같은 본연지성을 갖는다라는 낭론의 입장을 지지하되 미발 상태에서 성인과 보통 사람이 모두 같은 본심의 상태에 처한다고 본 논리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정조가 좀 입장이 애매한데요. 미발 상태에서 성인과 보통 사람이 모두 본심이 일단 같다라는 얘기는 합니다. 근데 뒤에 가면 정조가 말을 보탭니다. 부연 설명에서는 일종의 경계에 있어서만 그렇다. 그러니까 좀 더 풀면 우리가 논리적 경지에서는 그렇다. 논리적 경지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실제 그 본심이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나냐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난다라고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단계에 가면 사실은 정조의 얘기가 이미 그 호론들의 얘기, 성범심이 성인과 보통 사람의 본심적 측면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호론의 입장하고 유사해진다라는 그런 입장을 그런 스탠스를 취한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제 더 많이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좀 얘기가 복잡해지니까요.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미발에서 어떻게 공부하느냐 등등에 대해서는 앞 시간에 했던 얘기들이랑 또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의 그 3절에 보시면 정조의 명덕 본심관과 할법 공부론인데 이게 이제 좀 정조의 개성이 많이 특히 묻어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정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미발 공부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용에 대한 토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얘기를 이제 대학과 연결시켜서 얘기하게 되는데 대학에서 이 삼강령에서 등장하는 명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의 이 삼각형을 두고 어쨌든 대학 전체는 명덕으로 본의가 그 핵심 요지가 그 명덕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라고 정조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명덕이 뭐냐? 사실 명덕이 뭐냐를 두고 명덕의 존재를, 명덕의 본질을 뭐로 볼 것이냐를 두고 그 많은 그 유학자들이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만, 정조는 일단 명덕을 본심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명덕을 본심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이 뭐냐? 사실은 명덕을 성으로 안 본다라는 것이죠. 성증리의 성으로 안 보고 명덕을 우리 심에 순선할 수 있는 부분, 즉 성 자체는 아니지만 우리 그 유학의 심성론에 있어서 심성정으로 이렇게 그 카테고리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성은, 명덕이 성은 아니나 명덕은 본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본심이 기의 요소를 갖는다고 해서 순선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본심은 순선하다, 기적이지만 순선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게 되고, 그 본심을 우리는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양 공부의 어떤 그 측면이 되는데, 그 본심을 살리는 방법은 별게 아니다, 매우 간단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곳곳에서 정조가. 그래서 그게 이제 정조는 활법이라고 자기의 그 수양 공부를 계속 지칭하는데요. 거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첫 단락에 이렇게 그 3절의 첫 단락에 정조는 공부가 유학자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의 공부가 지나치게 고원하거나 어려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간단하고 주체적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활법이라고 지칭되고, 활법은 말 그대로 살릴 활자니까요. 본심을 키워주고 살려주는 그런 활성화 방법, 본심 활성화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조가 생각한 미발의 경공부는 본심의 활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너무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소 미발 씨의 용모를 공손히 하고, 말을 순조롭게 하고, 보는 것을 밝게 하고, 듣는 것을 잘 듣고, 생각을 슬기롭게 하여서 사려 운의를 어지럽히지 않는 것. 다만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좀 뭔가 좀 편안하게 간명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것으로 다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정조는 하나의 측면을 더 얘기하는데,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편견에 집착되지 않는 것, 뭐 어떤 주의 주장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나의 독단에 빠지지 않는 것, 자유롭고 자율적이어야 하는데 독창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주체 판단에 의거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여기 또 하나 이제 그 정조의 그 명덕을 본심으로 보는 이 명덕 본심관의 특징을 좀 제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명덕은 본심이라고 보는 정조의 대학 공부관은 당대 조선 주자학자들과도 변별력이 있는 독창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정조의 본심관은 주자의 심통 성정설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 간명하고 활발한 주체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각주 1번에 보시면 마음이 도덕 본성과 감정, 즉 성과 정을 모두 포함하고 나아가 성과 정 양자를 주재한다는 주자의 심통 성정설에서 얘기하는 그 심이 아니고, 이 정조가 얘기하는 본심은 어떤 거냐면 성정의 합이자 그 성정을 통할하는 그 전체이자 통할자로서의 심은 더 큰 범주이고, 자기 정조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 안의 일부로서 가장 순선하고 자체적 활동성이 있는 심의 온호, 가장 깊숙한 어떤 본질, 이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 맹자가 그 얘기한 그 본심 사단을 좀 더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시면 두 번째 측면은 또 심이 지닌 기적인 속성의 측면을 수긍한다는 점에서 또 왕양명의 심즉 리설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심의 활법을 강조하는 정조의 미발 함양 경공부와
대학 전 10장의 혈구지도에 대한 이해와 강조에도 연결이 됩니다. 이 정조의 그 명덕 본심과는. 그 대학의 종장에 해당하는 전 10장이 이제 치국 평천하 장인데요. 거기서 치국 평천하를 이루게 하는 그 정치적 요법을 혈구지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근데 이 혈구지도의 정치, 혈구 정치를 이해하는데도 정조는 명덕 본심관을 활용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 게다가 정조가 또 이렇게 활법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뒤따라오는 어떤 효과 같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 정조가 본심 활법을 아주 잘 쓰는 주체적 수양군주의 깨달음과 위치를 선취함으로써 주자학적 도덕의 견책을 적극적으로 초월하는 막강한 군주의 권한을 갖게 하는데 논리적으로 이것이 활용되고요. 또 정조가 이야기하는 본심은 성범신 동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만인들 사이에 차별과 편견이 없는 이해와 소통의 공통 기반을 만들어줌으로써 정치적으로는 혹은 정치 사상적으로는 탕평의 공감 공공정치와 군주와 백성 사이의 층차를 압축해서 그 사이에 들어가는 사대부의 그 역할을 상당히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대동의 인간학적 기반을 정조 나름 만드는 쪽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 4페이지에 제가 만들어 온 그 발표물의 4페이지의 마지막 그 단락을 보시면요. 정조에 따르면 명덕으로 불리는 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 중에 도덕 본심을 가리키고 순수한 리와는 달리 기적인 개입이 있는 심의 온화와 같은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정조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논의를 통해서 개념 규정을 치밀하게 하느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정조는 제가 볼 때는 정조가 의도적으로 그런 논리를 개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조한테는 그렇게 가면 정조가 싫어하는 학문적 태도에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굉장히 뭐 형이상학적 토론이 필요한 거라서 정조는 그런 공부를 좋은 공부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신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이에 대한 더 치밀한 논증을 요청받을 때마다 정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그런 의문들은 천천히 네 지혜가 더욱 늘어나고 인식이 더욱 밝아지기를 기다린 뒤에 토론해도 늦지 않다. 본심을 복잡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에 보다 나한테 더 실용적인 독서와 실천 공부에 애쓰라 이런 식으로 대신들이나 그 초계문신들을 이끕니다. 그래서 마음을 생기 있게 흐르는 평정 상태에 이르게 해서 본심의 온전한 작동으로 흔들림 없이 알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이제 정조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정조는 왜 그래서 자기의 자기의 그 수양 공부론을 활법이라고 부르는가? 굉장히 액티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발 공부인데도 불구하고 정조는 훨씬 더 일상적이고 액티브하기를 원해요. 예. 그러니까 이 퇴계 선생처럼 무겁지 않는 그런 길을 좀 추구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이러는데요. 정조의 활법 공부는 명덕을 본심으로 확정한 채 미발 경공부에 대한 지나치게 이론적이거나 신비주의적 태도를 배척하고요. 또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일상의 체험 위주로 자신을 수련하게끔 유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소 우리 곁에 있는 평이하고 명백한 곳에 힘쓰는 것이요. 비약이 없는 적절한 단계를 차곡차곡 밟아나가는 공부고 순정하게 삭혀나가는 독서와 숙고 그리고 신법의 공부고 주체적이고 독창적인 것을 중시하는 공부다. 그러니까 정조는 굉장히 그 창의성을 강조합니다. 신하들한테. 예. 그리고 뭐 신하들이 굉장히 그 뛰어난 초계문신들하고 이렇게 토론하다가도 기가 막히게 줄줄 외워가지고 아주 정교한 그 해석들을 막 하면 듣다가 근데 그거 여태까지 어떤 학자 대가들이 다 했던 얘기잖아. 면박을 막 줍니다. 네 얘기는 뭔데 여기서?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뭐가 밝혀졌어? 이렇게 하면서 자꾸 네 얘기를 하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러한 공부로는 정조식 공부로는
평소 균형 있고 투철한 문무병행의 심신수용과 실용적인 권도를 강조하는 정조의 정치적 행위자의 판단 주체적 행위 정립관으로도 이어지고 또 그렇게 대학 평천하조의 혈구지도에 대한 정조 특유의 이해와 구상으로도 발전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정조의 대학 평천하조에 등장하는 혈구지도에 대한 정조식의 독창적 해석을 이제 여기서 제가 소개할 기회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간단하게는 뒷말미에 잠깐 소개해 놨고요. 이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은 정조의 그 대학 혈구 정치가 갖는 정치 철학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제가 이렇게 많은 공을 들였더니 뭘로 이해하면 이게 확 그 의미가 와닿는구나라고 제가 몇 년 전에 그 힌트를 얻었던 게 한나 아렌트의 정치 판단 이론을 가지고 해석하니까 정조가 생각이 뭐였는지가 확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몇 차례 논문을 발표했고 제가 이번에 책을 이제 내기로 해서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나올 것 같습니다. 원고는 이미 상당히 돼 있어서 마지막 원고를 4월 중순 정도에 넘기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가제목은 정조와 아렌트 이렇게 출판사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좀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좀 이제 조금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정조가 활법을 얘기할 때 어떤 맥락에서 어떤 멘트를 날렸는가를 조금 보겠습니다. 그 4페이지에 간이한 주체적 실천 공부법으로서의 활법은 이런 건데요. 몇 가지 멘트만 제가 골라봤습니다. 정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학문은 그 중점이 활법에 있어야 귀한데 근래 학자들은 많이들 이 공부가 부족하다. 학문에는 본래 단계에 맞는 공부가 있으므로 이것을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또한 일단의 활법이 있으니 즉 막 뛰어넘어서 안 되지만 이제 그 하나의 그 우리가 필요한 단계가 있다면 그게 활법인데 이런 뜻인데요. 일정한 틀을 떨쳐버려야 할 곳에서는 결코 한 가지 방법에만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활법의 요령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비록 천인 성명의 이치를 조리 있게 엮어 말하는 자라 하더라도 단지 의탁하려는 생각만을 가졌다가는 곧 책을 베껴 쓰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남의 생각을 따라가면 책 베끼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표절과 다를 바 없다. 비록 자잘하고 하찮은 기회라 할지라도 여러모로 곰곰이 따져 생각하고 독창적인 지혜가 있어야만 활법이 된다. 그 다음 인용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서가 순정하고 무르익게 되면 또 반드시 활법을 써서 마음을 생기 있게 힘차게 흐르는 경지에 두어 평정 상태에 이르게 하고 흔들림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비로소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따라 더욱 깊이 궁구하면 오늘 한 가지가 확 트이고 내일 한 가지가 녹아내려 저절로 어두운 내거리에 태양이 비치는 때가 있게 될 것이다. 활용관통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대목은 여기인 것 같은데요. 활법을 써서 생기 있게 힘차게 흐르는 경지에 두어서 평정 상태에 이르게 하라. 그러니까 보통 평정 상태에 이르려면 활기를 멈추는 최소로 제약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정조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인용문입니다. 경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활법이 가장 귀중하니 하나로 말한 것도 있고 아울러 말한 것도 있으며 혹은 굵은 별이를 들어 가는 별이를 제시하기도 하고 혹은 반쪽을 늘어놓아 전체를 포괄하기도 하여서 마치 병가에 구궁진이 팔진이 되고 팔진이 육화진이 되는 것과도 같으니 어찌 일찍이 정해진 형상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정조가 얘기하는 활법은 굉장히 융통성 있는 것이고 그 융통성을 통해서 변화무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첫 단락에 나오지만 정조의 활법 공부론의 주된 특색은 우리가 해야 되는 공부는 일상을 벗어난 너무 어렵고 고매하고 신비주의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단계를 뛰어넘는 생략과 비약은 경계해야 된다는 것,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려야 하고 침잠에 들어가는 숙고와 독창성,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생기 있는 마음의 평정,
또 텍스트에 대한 변화무궁한 다양한 해석, 활연관통하는 광대한 깨우침을 표방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러한 특색들 속에서 아마 눈치들을 채시겠지만 정조의 실용주의적 태도도 여기 들어있어서 뭐 소위 실학군주로 이 주작의 수호자로서 보수적 입장이 주작에 대한 보수적 입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학자들을 또 지지하거나 그 서학에 있어서도 너그러울 수 있었던 그러한 개방적이고 실리적인 정조의 그 태도가 여기에서 이제 그 같이 묻어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조가 그 뭐 왕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정조의 어떤 주작적 그 이해는 뭐 유교가 다 그런 거겠지만 뭐 한층 더 자기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당시의 어떤 개혁군주적 입장에서의 어떤 새로운 이 정치 철학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한 한 구상이 제가 이제 그 많이 주목했었던 정조를 연구하면서 주목했었던 한 가지인 혈구 정치에 대한 독창적인 이해고 그 부분이 사실은 탕평 정치랑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물론 이제 탕평 정치, 정조의 탕평 책, 탕평론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만 정조의 탕평을 굉장히 좁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더 넓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한 것은 정조의 탕평은 단순한 인사 정책은 아니다. 분명히 이것이 그의 정치 일반에 대한 운영 태도에 그 해당하는 포괄적 원리고 또 정조에게 있어서는 그가 가지게 된 전반적인 정치 사상의 기저원리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정조 학계에서 정조의 대학에 대한 관심과 능숙한 이해는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리 널리 알려진 내용은 아닐 수 있겠는데 정조에게는 대학을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학 전 10장의 혈구 지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정조가 의문에 봉착하고 그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요. 그것은 대학의 평천하장의 핵심 개념으로 그 혈구 지도가 제시되면서도 혈구 지도를 대학에서 보면 대학 그 전에서 어떻게 풀이하냐면 주로 이재와 용인이라는 키워드로 혈구 지도를 설명하거든요. 대학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재 같은 경우에는 뭐 재물을 다스리는 거니까 주로 이제 국가 재정 관리술이고요. 용인은 당연히 인재를 이제 발굴해서 어떻게 그 등용해서 쓰느냐 이런 건데요. 정조가 볼 땐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국 평천하장이면 뭔가 문물 전장제도, 시스템, 이 정치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거의 안 나온다라는 것이 정조에게는 좀 납득이 안 갔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재 용인이라는 것이 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특히 이재 같은 경우에는 재물에 대한 관리법이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육아의 기본적인 그 저력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는 좀 그 아쉬운 부분이 있고 좀 지나치지 않은가라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어쨌든 여기서는 그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정조는 이 문제를 해소할 때 이제 서경에 나오는 지인 안민의 개념을 대학의 용인 이재 개념과 한데 묶어서 회통시키면서 여기 돌파구를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용인과 이재가 그 단지 인재를 알아보는 문제 그리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서경의 지인이 대학의 용인으로 연결되고 다시 그 용인은 대학 내 이재로 연결되며 이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그 서경에서 얘기하는 안민으로 귀결되는데 완성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데 있어서 이걸 관통하는 것을 순조롭게 만들어주고 이 배치 속에서 어떤 그 정치 철학적 깨달음을 정조가 얻게 되냐면 그 부분은 이제 제 다른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바로 정치가 갖는 소통과 특히 정치에 있어서의 동의의 의미, 동의가 백성들의 동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정조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혈구지도의 문제, 혈구 정치의 문제를 해석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조가 굉장히 공을 들이는 것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군주가 위정자가 어떻게 공감에 기초해야 되는가, 공감의 정치, 그리고 공감의 정치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바로 백성들한테 공감을 얻지 못하는 어떤 정치적 태도들은 동의를 얻지 못하고 동의에 의거하지 않은 정치는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조금 그 기존의 학자들과는 다른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근대적 정치 감각, 감각에 가까운 얘기를 합니다. 정조가. 예. 혈구도 좀 설명해 주시죠. 아, 혈구요? 네. 그렇군요. 예. 해주셔도 좋고. 예, 아니 괜찮습니다. 여기 그냥 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 혈구는 그냥 전 또 다 아시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하다 하고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제 혈은 이제 재다라는 측정하다라는 뜻이고요. 구는 이제 직각자인데 대학에 나온 직각자로 재다라는 뜻이어서 사실은 직각자가 이렇게 90도니까 모난 것을 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대학에서 그 남의 이 정치적 측면에서 다른 사람을 헤아릴 때 내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특히 이제 도덕 본심일 텐데 그것에 기초하여서 상대방을 헤아릴 수 있다면 바로 거기에 그런 단순한 최소한의 입장 바꿔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역지사지하는 마음에서부터 또 이걸 좀 더 세련되게 그 얘기하면 뭐 공자의 서하고도 연결되면서 호혜성 그리고 바로 그 동서고금의 윤리학의 최고의 어떤 그 원리라고 얘기하는 황금률 같은 거죠. 그런 거에 의거해서 정치를 펼하고 이제 그 하는 것이 혈구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 혈구의 방법, 즉각자로 재는 내 마음의 본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거기에 입각한 정치를 펴라라는 것이 혈구의 방법, 혈구지도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얘기인 것 같지만 정조는 보니까 그간에 나온 그 다른 해석들이나 대학 내의 설명만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정조가 이걸 돌파하는 방법은 동의의 정치였다는 겁니다. 동의에 의한 정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람시 같은 경우도 헤게모니 이론, 그게 사실은 헤게모니가 뭔가 사실은 내가 강제하지 않았지만 합의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발적 동의를 해주는 거잖아요. 피치자들이. 그런 그 지금 동의가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논의는. 예.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도 보시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제가 좀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두 번째 단락의 네 번째 줄에 보면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백성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자 했던 위정자 군주는 언제나 있었을지라도 민주주의가 아닌 전근대 봉건 정치 체제에서 정치상에서의 동의의 정치 철학적 의미를 간파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이러한 진일보한 이해를 통해서 호의 지평에서 좋아하고 꺼리고 하는 이러한 지평에서 용인과 이제로서 혈구지도를 납득하면서 보인 것은 이런 동의에 의한 정치의 원리였고요. 이 호의 지평이라는 것은 여기서 다 설명 못합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공통감과 상상력, 아렌트가 정치판단 이론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들인데요. 공통감과 상상력에 의거한 정치 판단을 정치행위자가 해야 하고 특히 주권자, 당시 주권자는 국왕이죠. 국왕이 해야만 한다라는 인지를 정조가 강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부분들이 이제 정조의 그 수양론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제가 이것들을 이제 다 아울러서 그러면 어떤 우리가 그 정조의 그 수양학을 정치적인 것과 그 같이 묶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냐면 전 아래같이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조는 그 마지막 단락의 두 번째 줄인데요. 혈구 정치관의 체계 안에 본심으로 이해된 명덕이 자리 잡아 각기 다른 천양지차의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혈구의 근원과 척도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마치 한나 아렌트의 판단 이론에서 공통감, 상상력, 반성이 부각되고 그것들의 작용으로 판단이 수행된다고 보는 것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정조의 본심 명덕과는 정조 특유의 심성론과 미발 심공부에 대한 견해로 이어지면서 상당히 특색이 있는 그의 공부 방식인 활법의 주창에 도달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념형의 인간, 즉 성증리를 실현하는 인간인 성인이겠죠. 이러한 인간은 실존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대한 인정과, 그리고 각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의 차이 등 현실상의 일반적 인간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정조의 인간관, 그것과 상식적 지성의 수준과 일상의 평이한 방식으로 학문과 정치를 행하려 했던 정조의 수양 공부론 및 정치관이 모두 반영돼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조의 그 수양 공부론과 정치관은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조는 그 혈구 정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정조의 혈구 정치에는 정조의 수양론이 이미 함축돼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치 공동체 내의 사람들의 기호를 조절하고 호를 긍정하게 다룸으로써,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은 우리가 완전히 똑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도 그렇지만 정조 역시 보편자, 그러니까 이 유학이기 때문에 보편적 리를 인정 안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정조가 정치라든지 우리의 일상의 실천의 장에서는 그 보편 원리가 중요하다고 보진 않거든요. 정조는 사람들의 차이와 다양성을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정조가 굉장히 좀 더 근대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합치되는 부분을 뭘로 찾느냐? 아렌트가 얘기하는 공통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 보편적인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거, 유니버셜한 게 아니라 제너럴한 거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호인데요. 이거를 통해서 호를 긍정하는 절차를 통해서 차이와 편중을 극복하고 대공무사한 공공성을 달성하려 하는 것. 요게 이제 정조의 탕평 정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조는 바로 그러한 입장에서 판에 박힌 듯한 어떤 경직된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교조주의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조는 실질적인 마음과 실질적인 학문, 실질적인 일을 급선무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주 8번에 보시면 정조는 항상 다른 대목에도 같은 기조를 유지합니다. 초계문신 구둥로와의 대화에서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조는 사람의 계급과 지위에 따른 대소경중의 차별이 있다고는 하지만 혈구의 도리는 귀천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그리고 혈구의 도리는 왜 그것이 치국평천하의 요체일 수밖에 없는가? 보편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일반에 통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실질을 바른 공부고, 자신이 크게 관심 갖는 것 또한 실용과 실정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은 다 그 실질성이 있는 것, 실용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 본문의 그 마지막 단락에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만, 한나 아렌트는 이 판단은 정치적 판단입니다. 판단이 옳고 그름을 가리는 능력이기에 판단의 문제는 곧 justice, 정의가 되며, 유일무이한 고정적인 판단의 규범이라는 것은 진리처럼 있을 수가 없지만, 인간에게는 그래도 자체적인 판단 능력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에 정초하여 평소에 사유 훈련을 하면 판단 능력, 좋은 판단 능력이 길러질 거라고 말하는데, 마찬가지로 정조도 혈구 정치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명덕 본심은 일단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발휘가 다 똑같진 않기 때문에 일반적입니다. 그 일반적인 명덕 본심의 수양 공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심 성의의 경공부와 본심 활법의 명덕 공부라는 방식으로, 정조식 방식으로 구체화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